아파트. 집안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벽. 그래서 벽지는 집안을 꾸밀 때 제일 신경 쓰며 고르는 인테리어 소재입니다. 그중에서도 실크 벽지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 벽지에 실크가 아닌 PVC, 즉 폴리염화 비닐이 코팅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크 없는 실크 벽지의 비밀, 이조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지연이 주부는 두 아들 모두 100일 무렵부터 생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왔습니다. 아이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라면 안 해본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뭐 양방, 한방, 민간요법, 자연요법 뭐 이렇게 스테로이드도 써보고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순간만 살짝 좋아지다가요. 그 약 끊고 나면 더 심해지고요. 그 다음엔 더 약을 센 약을 처방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벽지 교체였습니다. 숨 쉬는 듯한 느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방마다 도배되어 있던 실크 벽지를 천연 벽지로 교체한 후 아이들의 아토피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피부도 덜 건조하면서 덜 가렵고 아이들도 편안해하고. 네. 벽지 바꾸자마자 그렇게. 이거 정말 되게 신기해요. 하루 만에 딱 바꾸고 그 집에서 자면요. 그렇게 달라요. 네. 1년 전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김상원 씨. 그가 이사 전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벽지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과 심한 천식을 앓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천연 벽지를 시공한 지 1년째.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요새는 어때요? 천식이나 뭐 이런 거는? 이 친구는 거의 완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누나가 이제 평상시에 좀 말을 할 때 좀 기침을 좀 많이 하고, 동생은 이제 거의 나갔어요. 다 나왔어요? 네. 여름에 기침해, 안 해? 기침 안 하지? 여기 네블라이저라는 건.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가족들은 실크 벽지가 시공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천식 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고 매일 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도 잠시뿐. 아이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다고 합니다. 출생 직후부터 이제 뭐 아토피라든가 호흡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잘 때 이제 기침을 하다 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천식 증세가 심했었는데 고민 끝에 입주할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던 실크 벽지를 제거하고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를 집 전체에 도배한 김상원 씨. 그는 실크 벽지에서 나온 유해 성분 때문에 아이들의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에 살다가 지금 하남에 이제 이게 신도시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뭐 차이점은 없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벽지가 좀 달라진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동일하고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벽지가 주요 요인이었구나 이런 생각.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연이 씨와 김상원 씨의 경우처럼 벽지 교체 이후 변화를 겪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벽지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이 빠르게 호전됐다는 겁니다. 과연 벽지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합지 벽지와 실크 벽지, 천연 벽지를 찢어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벽지와는 달리 실크 벽지는 얇은 비닐막이 함께 늘어나며 찢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크 벽지가 실크로 만든 것이 아닌 가소제를 섞은 폴리 염화 비닐로 종이 표면을 코팅해 마감한 벽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쓰이는 PVC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PVC 같은 경우는 물에는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유기용매, 예를 들어서 벤젠 톨렌 같은 데 녹여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벤젠톨렌에 녹이고 나면 그것이 다 제거되기 힘듭니다, 사실은.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기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실크 벽지의 원료가 되는 PVC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피부 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입니다. 때문에 실크 벽지의 유해 물질 방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이 친환경 실크 벽지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실크 벽지의 다른 점은 과연 무엇일까? 벽지 판매업체를 찾아가 친환경 실크 벽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어차피 그 PVC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그거야. 나 이거 태워보거든. 맡아보면 PVC가 아주 그렇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팔고 내가 약상자 같다니까. 그 취향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PVC 실크 벽지는 HB 마크를 받고 친환경이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공인하는 친환경 인증은 환경 마크로 PVC 소재는 환경 마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크 벽지의 경우에는 공기청정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을 실험을 통해 측정한 뒤 HB 인증 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출량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 또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나오는 저희가 보여드리는 벽지는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거 거의 뭐 친환경 쪽으로만 다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친환경 벽지는 맞습니다. 근데 거의 요새는 다 친환경 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웬만한 것들도 다 친환경 등급을 통과를 해요. 그렇다면 PVC로 만든 친환경 실크 벽지도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있는데 제 집에 다른 거 지금 이거 이거는 아파트 100%가 실수돼 있거든요. 25년 전부터 우리나라 아파트가. PVC면 뭐 조금 뭐 안 좋은 것도 나오고 그런 말은 있잖아요. 정적으로 뭐. 아이 근데 진짜 그런 게 그래 나오면 진짜 아파트들 그렇게 하겠어요. 벽지 판매업자들의 말처럼 친환경 실크 벽지 믿고 써도 괜찮을까? 화사한 벽지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미 2009년 본 방송에서도 친환경 실크 벽지를 대상으로 그 유해성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당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높은 실크 벽지가 공기질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B방의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량이 A방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이후 2013년 한국 소비자연맹에서 친환경 실크 벽지 11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세계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3개 제품에서 기관지 질환을 일으키는 취재진은 실크 벽지가 실제 주거 공간의 공기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실크 벽지를 천연 벽지로 교체 시공하기로 한 김보영 씨. 4살 딸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이 좀처럼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 그래서 음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활 주변 환경 때문이지 않을까? 어떡해.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다 뒤집어져 있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새 아파트에서 제일 신경 쓰인 것이 바로 벽지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실크 벽지라고 붙어 있는 걸 보고 조금 걱정을 하실 건데. 아, 그렇죠. 이제 그 새집 주먹 유해 물질이 벽지랑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들은 되게 벽에 붙어서 벽지를 보고 숨을 쉬고 하는데 저런 게 좀 안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김보영 씨의 생각처럼 실크 벽지를 제거하고 합지나 천연 벽지로 교체했을 경우 공기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작진은 벽지를 교체하기 전 집안의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약 30분간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그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1194.6 마이크로그램. 환경부의 보육시설 권고 기준인 40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날 실크 벽지를 모두 제거하고 천연 벽지를 집 전체에 도배했습니다. 일단 벽지 질감이나 이런 것도 그런 미끈미끈한 코팅된 거보다는 그런 좋은 느낌이, 자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김보영 씨 가족은 실크 벽지가 제거된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김보영 씨 집을 찾았습니다. 먼저 공기질에 영향을 주는 다른 PVC 제품은 없는지 X선 형광 분석법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걸로 테스트해봐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선 이게 PVC 벽지, 그러니까 PVC 재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니까 PVC 벽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도 없습니다. 아이의 놀이매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PVC도 아니네요. PVC 아니에요? 네. PVC 아니고 다른 원소도 없고요. 방 안의 여러 제품을 각각 검사한 결과 PVC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안방은 세제곱미터당 441 마이크로그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의 방, 과연 공기질은 어떨까? 이 아파트에서 시공했던 실크 벽지에서 천연 벽지로 교체한 지 일주일 만에 세제곱미터당 303 마이크로그램으로 수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311 마이크론 퍼 세제곱미터로 나오는데 다중 이용시설 기준 들었을 때는 그 기준보다 좀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공기질이 좋아진 만큼 아이의 상태도 달라졌을까?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이렇게 좀 가라앉은 거를.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이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새집에 이사를 왔을 때 새로 막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거나 그런 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사 온 지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새로 뭐 뒤집어지거나 더 많이 긁는다거나 그런 건 없고 연고 사용도 좀 줄고 뭐 하루에 2번 쓰는 거를 뭐 이틀에 1번 정도 쓰는 꼴이니까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실생활에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례는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환자가 있는 50가구를 대상으로 실크 벽지를 합지 벽지나 천연 벽지로 바꿔 도배하자 5종의 VOC와 TVOC 농도가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자재 위주로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상품 위주로. 그래서 최종 상품 위주로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있는지, 유해물질이 있는지를 평가했었는데 이렇게 시공해서 실제 생활 공간에서 한 거는 처음 있었던 실험입니다. 기존에는 PVC 벽지, 즉 실크 벽지로 시공되어져 있던 곳에서 이번에는 합지 벽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천연 소재로 된 벽지로 바꾸었을 때 실내 공기질의 오염도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량과 동시에 딱딱한 PVC 소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방출량도 중요하지만 역시 함량도 역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접촉에 의해서 인체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 다니다가 장판이라든지 벽지를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가 다시 입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뭐 어른들도 벽지에 이렇게 손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특히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실크 벽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물거나 빨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이 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크벽지에 규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DHP, DBP, BBP 3종으로 이 세 개 가소제의 총 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종은 왜 규제하지 않는 것일까? 3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암성이나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다고 최종 확인이 되어져 있는 가소제예요. DIMP나 DIDP, DNOP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이 되어져 있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3종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확인이 된 3종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크벽지는 가소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까? 제작진은 실크벽지 4개의 프탈레이트 검출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4개 중 2개의 실크벽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검출되었는데 약 16%, 14% 정도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벽지에는 따로 규제 항목이 없는 DINP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 이것 자체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서는 생리불순이나 또는 이제 유방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자궁 내막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정자수 감소가 발생해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의 교란 작용을 통해서 애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3세 이하 유아용품과 장난감 등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6종 모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들 쪽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벽지 같은 경우가 뭐 유아의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HP, DBP, BBP 이게 3종에 대해서만 0.1%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업체에서는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DOP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DO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소제의 어떤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뭐 이상적인 가소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산돼서 배출되면 안 되거든요, 가소제가. 근데 DOP 같은 굉장히 낮은 극성의 물질이기도 해서 굉장히 아무튼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뭐 그 시간 지나서 뭐 배출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네. DINP가 검출된 실크벽지 업체에 사용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가소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가요? 생산성이나 뭐 이런 기계 설비 또 조건에 따라서 DINP는 글쎄 뭐 아직까지는 뭐 대체할 만한 그게 좀 없어서. 합지벽지와 실크벽지, 천연벽지를 태워보면 실크벽지가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을 붙이자 타들어가는 벽지들. 천연벽지는 이내 불이 꺼져버렸고 합지벽지가 연기 없이 타들어가는 것과 달리 실크벽지는 시커먼 연기를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실크벽지를 태울 경우 불완전 전소로 생기는 검은 그을음에서 환경 호르몬이 방출되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과 공공기관에는 방염 처리하지 않은 실크벽지는 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는 순간 나오는 그 물질들이 워낙 유독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불났을 때 안 그래도 일산화탄소도 나오는데 염화수도 나오고 다이옥신도 나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니까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일반 주택에는 왜 실크벽지 시공을 금지하지 않는 것일까?
주택 공간의 특성이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뭐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법령을 만들면은 그게 단속의 실효성이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같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도배한 벽지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기를 바라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점. 벽지 제조업계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벽지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실크 벽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디자인이 근사하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알려지면 그 제품을 선택할 소비자는 없을 것입니다. 천연벽지 개발이나 친환경 가소재 사용 등 업체들은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프탈레이트 가소재 등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